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도 버는 것 누구나 꿈꾸는 거죠. 취미 활동을 하다가 이게 또 전문 직업이 될 수도 있겠고요. 한 땀 한 땀 액세서리를 만들다가 이렇게 또 사업가, 주얼리 공예가가 됐다고 하네요. 한경 비즈니스 강홍민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공예품을 만나는 분이에요? 만드는 분이에요? 그렇죠. 이제 주얼리 수공예품을 만드는 분을 만나고 왔는데, 네. 이분이 원래는 그 90년도 초부터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 굉장히 뭐 삼성전자나 네. 그리고 이제 뭐 벤처기업에서 한 10년 넘게 직장생활을 하다가 2003년부터 이제 전업주부로 전향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 낳고. 네, 아이 낳고 이제 둘째가 생기면서부터 주변에 이제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분이 어쩔 수 없이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육아로 인해서 전업주부를 선택을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뭐 아이 키우다 보면 어린이집도 가잖아요. 네. 그때 이제 비는 시간에 문화센터를 굉장히 많이 다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뭐 퀼트나 비즈공예 뭐 안 해본 게 굉장히 없다고 하는데, 그러다가 이분이 수공예로 주얼리를 만드는 수업을 들으면서 인생이 바뀌게 된 거죠. 처음엔 배워보고 취미로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 이걸 직접 판매까지 하게 된 거예요? 네, 이 취미로 만들어도 집에서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이 거실이 굉장히 난장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지금은 이제 성인이 된 큰 딸의 추천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뭐 부자재나 아니면 완성품도 이리저리 이제 뭐 진열을 좀 해놓다 보니까 네. 이 큰 딸이 그걸 보고 그러지 말고 온라인으로 한번 팔아봐라라고 제안을 해서 이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주얼리니까 공예이기도 하고 원재료도 뭔가 좀 고급진 걸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천연석을 쓴다고요? 이분이 이제 특히나 천연 원석, 뭐 진주나 옥 같은 이런 천연 원석을 가지고 주얼리를 만드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만드는 과정을 좀 들어보니까 뭐 어떤 제품이나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제품을 만들지 상품 기획을 하잖아요. 네. 그 기획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천연석,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천연석과 이 부자재를 구매를 하는데, 지금이야 이제 노하우가 있어서 거래처들이 굉장히 많이 확보가 됐지만 처음에는 이 천연 원석이 어디에서 파는지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리저리 찾아보고 뭐 동대문 시장에 가서 구석구석 발품을 팔면서 이 좋은 원석을 취급하는 업체를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수공예품 정말로 손으로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들어야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 제품 만드는 데는 네. 그렇게 오랜 뭐 시간이 걸리진 않는데, 상품 기획이 끝나고 나서 이제 부자재를 구입하고 제품을 만드는 데는 하나 만드는 데 한 10분에서 30분 정도 걸린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평균 하루에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꽤 많이 만드네요, 생각보다. 그렇죠. 이렇게 좀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또 택배를 붙이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고, 온라인 그렇죠. 판매하는 거니까. 이 시간 들어보니까 예. 보통 이제 제품 만드는 건 하루에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이제 소요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오전 10시부터 뭐 4시까지 제품을 만들고 택배 포장하고 발송 준비하면서, 그리고 이제 플랫폼에서 고객들과 소통하면서 제품을 만드는 과정이 새벽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 저렴한 재료, 플라스틱 소재 같은 걸로 뭐 비즈 공예하는 것도 유행이고, 또 이분은 천연 원석으로 만든다고 하니까 조금 이제 값은 나갈 것 같은데, 제일 궁금한 거, 이분의 수입은 어느 정도 된다고? 안 그래도 저도 여쭤봤는데 네. 작년 한 해 기준 매출이 3억 원이라고 합니다. 집에서 손으로 수공예해서 온라인 판매하는데 놀라셨죠? 주부님 혼자서? 그렇죠. 상당한데요? 저도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았는데 3억. 이게 또 들어보니까 재료 자체가 이제 천연 원석이다 보니까 이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료비가 꽤 들어가는데, 원재료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대기업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그만두셨잖아요. 네. 그때보다 수입이 훨씬 좋다고 합니다. 그래도 대기업 다닐 때보다 많이 번다. 그렇죠. 멋지시네요. 진짜 잘하시는 분인가 보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취미로 했을 때랑 이게 일이 됐을 때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다른 면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 취미를 할 때보다 제품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고 완벽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이런 심적 부담감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늘 본인이 만들고 싶은 것보다 이제 고객들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런 고민들도 좀 있었는데,
그 무엇보다 이제 돈을 받고 제품을 팔다 보면 네. 반품이나 민원이 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악성 고객을 상대하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물건을 받고 이제 주얼리다 보니까 뭐 실컷 쓰다가 네. 뭐 변색이 됐다. 아이고. 이러면서 이제 반품을 요청하는 고객들이 좀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게 감당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는데 네. 지금은 그래도 노하우가 쌓여서 나아졌다고 합니다. 아이고 어디 가나 이런 민원과 악성 고객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까지도 다 이제 능수능란하게 처리하시는 베테랑이 되신 거고요. 네. 그럼 혼자 일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그렇죠. 혼자 이제 제품 만들고 기획하고 택배 발송, 고객과의 소통까지 다 모두 혼자서? 혼자 하고 있었어요. 대단하시다. 일의 만족도는 어떻답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수입이 좀 높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이제 직장인들이 가장 희망하는 부분이 이 재택근무잖아요. 네네. 어디 뭐 출퇴근하지 않고 그렇죠, 그냥 집에서 일어나서 근무할 수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장점이었고, 그리고 이제 정년 없이 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는데, 반면에 좀 단점도 좀 들어보니까 작업 자체가 대부분 앉아서 하다 보니까 이 거북목이 고질병이 됐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작은 원석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집중해야 되는 작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시력도 굉장히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렇죠. 어떤 일이나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손재주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똥손이라고 누구한테는 이제 황금손이라고도 하는데 네. 솔직히 좀 손재주 좋은 금손이나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이거는. 뭐 금손이면 금상첨화겠지만 기본적으로 뭘 만드는 걸 좋아하고 손이 좀 빨라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품 만들 때도 손이 좀 빠른 분들 있잖아요. 민첩한 사람들.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분들이라면 좀 가능해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전공이나 자격증이 필요한 건 아니라서 진입 장벽이 굉장히 좀 낮아 보였고, 저도 옆에서 보니까 좀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그 두터운 손으로요?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분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기본적으로 좀 부지런해야 되고 고객 응대를 할 때 이 서비스 마인드도 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또 온라인 판매하시는 분들은 아유 그거 쉽지 않아요. 또 거기에 문의도 많이 오고 온라인으로 뭐 안 좋은 리뷰도 달리기도 하고 그럼 또 응대해야 되고. 근데 이분은 일단은 손재주도 그렇고 굉장히 시장을 또 하나 개척을 하신 거네요. 근데 이른바 대량 생산의 시대고 이제 AI 로봇의 시대입니다. 로봇이 대신 뭐 커피도 뽑아주고 커피 타주고 막 이런 시대고 공예도 기계로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대에서 지금 이 수공예 작가의 비전, 이 직업의 비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요즘에는 뭐 AI가 뭐 주얼리를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세상이고 대량 생산이 가능한 공정이 이 마진율도 높아서 네. 많이들 선호하는데, 그럴수록 이 수공예 제품을 좋아하는 마니아층도 굉장히 탄탄해지고 있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수공예에 관심 있는 분들이 전직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의 일을 하면서 투잡으로 도전하는 분들이 많다고 해서 이 틈새를 노려볼 만한 시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좀 됐었습니다. 강홍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